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뺏고 빼앗기고 양극재 최대 생산국 중국 기업들이 치킨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상반기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되는데요. 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생산량을 늘리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4일 중국 신에너지차 전문 리서치 업체 24조에 따르면 다이나노믹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181%에서 191%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로팔테크도 같은 기간 약 244%에서 275%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온 샤오신능은 최근 순손실률 53.67%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 악화는 사실 갑작스런 일이 아닙니다. 지난 1분기부터 조금씩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상위 10대 양극재 기업 중 2곳을 제외하고 전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순이익 하락폭은 두 자릿수 이상이었죠. 중국 기업들의 수익 악화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직격탄이 있었는데요. 작년 중국 리튬 인산철 양극재 출하량은 11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으며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죠. 이처럼 당분간 공급량이 증가하며 공급 과잉 기조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중국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중국의 40개가 넘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 프로젝트가 계획됐고요. 이 투자로 추가될 생산 능력은 525만 톤을 돌파합니다. 이는 증권사가 예측한 2025년 글로벌 리튬 인산철 양극재 수요 230만 톤에서 270만 톤의 약 2배 이상인 셈이죠. 현재까지 양극재 투자를 발표한 중국 기업은 다이나노믹, 로팔테크, 화유코발트, 버시안 등을 포함해 총 29곳이고요. 한국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NF 등 4곳이 양극재 생산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과 관련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죠.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인데요. 양극재 최대 생산국이라면 역시 중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순이익이 대폭 나빠질 거다라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나빠지냐? 이렇게 거의 200% 넘게 이렇게까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냐?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일찌감치 중국은 내연기관 대신에 이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양극재에 대한 투자를 막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양극재라는 게 뭐냐?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있죠. 이거를 보면은 양극이 있고요. 이쪽에 음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튬이온이 여기를 오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의 핵심은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 이온이 움직이는 걸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해질이 들어가고요. 음극과 양극이 맞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해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 4개,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다시 전해질, 그리고 음극재, 이 4가지가 배터리의 4대 요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양극재는 리튬이온 소스로 해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을 받았다가 다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 그리고 수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딱 감이 오겠지만 사실상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원가에 양극재가 40에서 50%가량을 차지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리튬, 또 이게 40에서 50% 정도 원가를 차지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양극재 시장은 어떻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6월에 2차 전지 판매량,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액은 12%, 수출량은 7% 감소했죠. 굉장히 좀 보시면은 지난 3월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로는 감소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수출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공급을 봤으면 수요 측면의 문제도 봐야겠죠. 수요 측면에서는 유럽 쪽에서 전기차 수요가
생각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7월에도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수요 둔화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건 단기적으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판가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의 가격 자체가 하락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요 양극재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었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판가 하락이었습니다. 이거는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양극재 판가 3분기에 전분기 대비 39%나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양극재 단가가 이렇게 조금씩 유지가 되다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은 리튬 같은 핵심 메탈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탈 같은 원자재,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제품 가격도 따라서 하락을 하고 결국에는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3분기에 양극재 수출이 회복이 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확실한 거는 3분기에 양극재의 판가는 하락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2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4분기 전망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는 이런 치킨 게임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바로 반도체를 통해서 봐왔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이 막 진행이 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거나 투자를 줄이지 않아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실제로 한 2008년 9년 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세계로 호령하는 기업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치킨 게임에서 확실한 승자가 됐고요. 여기에 모바일 같은 것도 불을 붙이면서 지금처럼 엄청난 대기업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양극재 시장에 불어온 이 치킨 게임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반사이익을 얻는 시점은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양극재 공급 과잉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려했던 문제입니다.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성,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국내 양극재 기업들은 과연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실적까지 나빠진다면 이런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공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극재 수출량 그리고 판가 같은 움직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지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